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 회원님들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이제 방광염 주제는 워낙 많이 있겠지만은 이 약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될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항생제나 약이 워낙 관대한 나라이다 보니까 집안에 항생제를 다 한도씩 구비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 먹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원칙은 뭐냐면은 급성 방광염이라는 게 이제 세균이 들어온 거거든요. 어떤 세균에 따라서 다른 항생제를 우리가 쓰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을 때 먹는 항생제, 중이염이 있을 때 먹는 항생제, 장염이 있을 때 먹는 항생제, 방광염이 있을 때 먹는 항생제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씩 그 질환에 더 맞는 항생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염에 걸렸을 때는 ABC라는 항생제를 주로 쓰고, 비염이 있을 때는 AD라는 항생제를 주로 쓰고, 장염이 있을 때는 ECF라는 항생제를 주로 쓰고, 이렇게 과마다 그 질환에 더 잘 드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생제라는 것은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은 집에 있는 아무 항생제를 먹는 데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방광염에게 균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떤 균이 있는지 우리가 사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사실 항생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균을 배양할 수 있고, 어떤 균이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균에 맞는 적합한 항생제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항생제를 먹고 오게 되면은 그 균 배양 검사 제대로 되질 않죠. 그래서 가장 좋은 원칙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소변 검사를 하고, 균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과에서 방광염 있을 때 제일 적합한 항생제를 먼저 투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일이든 5일이든 약을 먹고 다시 병원에 내원해서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남아있으면 약을 좀 더 먹고, 증상도 좋아지고 소변 검사도 깨끗해지면은 그럼 이제 치료가 종결되는 거죠. 그리고 증상은 계속되고 염증도 남아있으면은 그 전에 처음에 와서 했던 배양 검사를 확인해가지고 이 항생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균인 건지, 또 항생제를 바꿔서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급성 방광염 있을 때 가장 대원칙이 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런 이 원칙하에서 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급성 방광염이 있다. 근데 이 급성 방광염이 어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도 없고 다른 하부 요로 증상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방광염이 생긴, 그야말로 가장 간단한, 우리가 전문 의학적으로는 uncomplicate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순수한 방광염이 있는 경우에 보통은 3일이 원칙입니다. 3일. 3일 정도는 약을 먹어야지 균이 충분히 치료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성도 아니고 다른 백그라운드 질환도 없고 몇 년에 한 번씩 갑자기 생긴 방광염인 경우에는 보통 적절한 항생제인 경우에는 3일 정도 약을 먹으면 좋아지게 됩니다. 너무 오래 먹는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는 분들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이미 균이 없는 상태에서 약을 계속 먹는다 해서 뿌리가 뽑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남아있어서 방광염이 걸린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급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3일 정도 약을 먹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내가 방광염에 걸렸을 때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멀리 2주나 한 달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때 갑자기 방광염 걸렸을 때 무슨 비상약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을 얼마나 먹으면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 되게 어렵죠. 외국에서 갑자기 생긴 방광염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먹으면 치료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균에 따라 다 그때 따라 다 다른 거니까.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병원을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약을 처방해 드리고 이틀 정도 비상약을 가지고 있고 한 5일 정도 약을 먹는 게 좋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비상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약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요일날 저녁 때 갑자기 방광염 걸렸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먹고 일요일날 먹고 월요일날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오는 게 제일 좋지만은 뭐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주말이라든가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약을 먹게 된다. 그러면은 한두 번 먹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중단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은 계속 이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먹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 약을 먹고 병원에 오시는 게 그나마 차선책이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 항생제는 그 전에 내가 방광염 치료했을 때 먹었던 항생제가 더 좋다라는 거. 질환마다 항생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 4개월에 한 번씩 매번 걸리는 방광염 있는 분들 또는 요도 카테터라든가 방광염이 잘 걸릴 만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광염이 재발하는 경우 또는 과민성 방광이라든가 이런 방광염이 잘 걸릴 수 있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광염이 걸리는 경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케이스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실 먹는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만큼 먹으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때에 따라서 원칙에 맞게 약을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광염 약을 먹었을 때 증상이 좋아지면 내가 치료가 됐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방광염 왔을 때 약을 처방하면은 항생제를 보통 하나를 처방하게 되고요. 소염 진통제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랑 소염 진통제를 같이 먹게 되면은 약간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보호제를 같이 보통 처방해 드리게 되는데 이런 소염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그 자체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 도중에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균이 죽지 않아도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내 방광 내에 있는 세균이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는 소변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증상이 없는데 약을 끊으면 다시 안 좋아지고 이거는 균이 남아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약을 끊지 말라는 거. 그게 이틀이든 3일이든 내가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최소한 3일 이상은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균이 없는데 일주일, 2주일 이상 계속 약을 먹을 필요도 역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방광염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생각보다 잘못 복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복용 방법으로 방광약 계속 먹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원칙을 바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